오늘은 학원을 안 다니고 어떻게 중요 꼴등을 공부 잘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 포커스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를 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형님아 공부 좀 가르쳐 줄래?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인데 책을 들고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 뒤에 쓰라고 했어요. BMW. 그 동생이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차인데 네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사달라고 했어요. 그때 대답이 또 기억나는데 차 말고 집을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확실히 성적을 올릴 자신이 있었고 그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BMW를 사달라고 했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 명의 선생님을 두지 말라입니다. 동생이 공부하려고 할 때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네 학교 시험 칠 때 그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야? 학원 선생님이 내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전교 꼴등이라도 알아요.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학원 가서 물어보면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학교 문제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히려 학교의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게 혼동이 옵니다. 100% 혼동이 와요. 저도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저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라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방학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완벽하게 떼고 가야 된다. 방학 동안에 완벽히 준비해야지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선생님 말씀이 쏙쏙 다 들어온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예민함, 기민함은 학생이 더 잘 압니다. 선생님의 그 시험의 의도,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 학생들이 학원 강사보다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직접 듣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의 그 기분을 까먹지 말라고 해요. 긴장하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볼 걸 후회하고 아쉬웠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방학 끝나는 날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학교 가면 오히려 공부를 덜 하거든요. 학교 가면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마치 시험 기간인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처음 기초를 다지려고 해요. 처음 기초보다는 바로 시험 범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고급 질문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방학 끝나고 가서 선생님께 해야 될 질문들을 정리하는 거죠. 학원을 안 다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죠. 하지만 내 질문의 80%는 책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고급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 끝나고 학교에 딱 가면 이때 두 번째 요령이 뭐냐면 좋은 선생님과 나쁜 선생님을 구별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학교에도 나쁜 선생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선생님을 걸러내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학 동안 준비했던 질문들을 선생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좋은 선생님들은 질문을 보고 감동하세요. 질문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해요. 네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구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라고 되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해줄 때 그냥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지만 프린터나 보조 자료를 준비해서 내가 물어보지 않은 부분까지 싹 다 알려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되게 귀찮아합니다. 되게 귀찮아하고 저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질문했었는데 나중에 혼이 나요. 니는 수업 시간에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질문을 하냐. 아무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과 안 좋은 선생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나중에 진로 상담들을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교수님과 친해지기도 하고 또 이런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학교 대표로 전국대회 나가기도 하고 동생은 또 좋은 회사에 추천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에 대한 나의 예민함이, 나의 기민함이 좀 사라져요. 그리고 방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도 충분히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 가르치기 싫어하는 선생님한테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평생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고 역량이 있는 선생님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충분히 학원 없이도 할 수 있다. 다음에는 공부의 양과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포커스가 억대 연봉을 받고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공부 못했던 친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학원을 못 가서 못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못했다, 이런 변명하는 것보다는 좀 방법을 찾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